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본 미팅 주제는 어드민을 위한 에이펙스 교육 4차 데이터 컬렉션과 변수 조건, 반복문 다루기 부분이고요. 클로비스의 손창준 님이 스피커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그룹 멤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인사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어드민그룹 리더 이재원입니다. 천조라는 회사에서 세일즈포스 어드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솜님 계신가요?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성님 계시면 원성님이 아직 안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예,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풀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손창준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제 4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리거 연재 강의 4회차를 맡게 된 손창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8년부터 클로비스라는 파트너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는 자격증을 4개 정도 취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할 내용은 먼저 데이터를 담는 부분인 컬렉션이라는 내용을 먼저 볼 거고요. 그 이후에 개발을 실제 진행할 때 특정한 조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강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처리를 반복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드디어 트리거라는 처음 도입부에 대해서 어떠한 트리거에 대한 문법을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렉션이라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컬렉션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정의를 봤을 때는 미술품이나 우표, 화폐, 책, 골동품 등 무언가를 수집하는 일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장난감을 좋아하시거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규어 컬렉션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뭔가 동전을 수집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명품 가방을 수집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특정한 공간 안에 내가 무언가를 담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 안에서는 데이터라는 거를 하나의 공간 안에 담아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변수 강의를 들으셨을 때 정수라는 인티저 값이라든지 아니면 문자열 혹은 세일즈포스 레코드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컬렉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컬렉션에는 크게 셋과 리스트, 맵 이렇게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 무언가의 데이터를 담는 역할을 하는데요. 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고 중복 허용을 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뭔가 과일을 담는다고 했을 때 사과를 담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셋에는 사과를 또 담아도 하나의 사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오탄이요. 네. 네. 처음에 담는 순서대로 리스트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중복 허용이 가능해서 하나의 바구니에 첫 번째는 사과를 넣고 그 다음에는 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사과를 넣었을 때 이 두 개의 사과가 존재하는 거를 리스트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맵은 뭔가 이름을 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에다가 무언가 담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바구니 안에 재원님의 사과가 있다라고 담을 수가 있고, 혹은 재균님의 바나나가 담겨 있다라고 다 하나의 맵 안에서 이렇게 이름과 값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빠를까요?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안 닫고 바로 듣는다고요? 네. 네, 셋에는 사과와 뭐 곶감, 배 같은 내용을 하나의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담는다면 중복적으로 사과 여러 개를 담을 수는 없고 하나의 사과만 이렇게 담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에는 여러 개의 곶감과 여러 개의 사과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사과 또는 누군가의 배, 이런 식으로 특정한 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그 뒤에 값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코드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실습을 같이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set이라는 거를 변수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set이라는 이름과 담을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set이라는 이름을 정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일들이라는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새롭게 정의를 할 때는 new set 하고 그 안에 있는 컨텐트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혹시 글자가 작을까요? 잘 보이세요? 조금 글자를 조금 키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네, 그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컨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전에 배웠던 인티저 라든지 아니면 문자열, 스트링 혹은 다른 컬렉션을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과일이라는 거를 스트링이라는 문자열로 한번 담아 볼게요. 그래서 컨텐트를 스트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먼저 사과를 정의를 해 볼게요. 그러면 스트링에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있을 거고요. 이때 애플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넣을 거고요. 저는 이때 바나나가 2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나나 1과 바나나 2로 두고 같은 바나나라는 값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셋에 이런 사과, 바나나들을 담아야겠죠. 그럴 때는 프루츠에서 add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fruit이라는 set 컬렉션에서
무언가를 담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담는 내용은 이 위에서 정의했던 꺽쇠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담는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언가는 스트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프루트에 애플과 바나나들을 담아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프루트라는 바구니 안에 과일 3개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바나나라는 게 값이 같은 게 2개가 있죠. 이랬을 때 셋에서는 바나나 하나만을 담는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루트를 한번 값 로그로 이렇게 사용해 보면요. 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execute log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디버그한 내용만 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과일이라는 셋이라는 컬렉션 안에서 사과와 바나나 3개를 담았지만 실제로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 하나, 바나나 하나만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컬렉션에 그런 무언가를 담았다면 이번엔 지워 볼게요. 값을 지울 때는 re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remove는 fruit이라는 셋에서 무언가를 뺀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한번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과를 빼게 되면 과일 담기 아이고. 사과 뺀 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실제로 ad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담을 때는 사과와 바나나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remov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과를 뺐을 때는 애플과 바나나가 들어있을 때 사과가 뺀 나머지인 바나나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셋이라는 거는 중복을 제어할 수 있기 중복을 중복된 값을 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코드 작업을 할 때 많이 유용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세일즈포스의 값을 저희는 세일즈포스에 있는 값을 레코드라고 하죠. 같은 아이디를 가진 레코드를 하나의 셋에 담게 되면 중복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같은 정보를 한 번만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용도로 셋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스트라는 내용을 볼 텐데요.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담는 부분이 있고요. 리스트로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ruit이라는 바구니 리스트에다가 새롭게 선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담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티저, 스트링, 세일즈포스의 오브젝트 등등의 값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과일을 담는다고 가정을 하고 스트링이라는 값을 리스트에 담아 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저장했던 것처럼 사과 그리고 바나나를 담아 볼게요.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담게 되면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언회였던 이 리스트라는 컬렉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리스트는 순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넣는 순서에 따라서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지금 보이는 3번, 4번, 5번의 순서대로 리스트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바나나 1을 담고요. 바나나 2, 애플 이런 식으로 담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로그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방금 전에 담았던 순서대로 바나나, 사과, 바나나가 담긴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리스트도 add라는 함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담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remove를 통해서 제거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담아 볼게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스트링을 담았는데 변수로 빼버렸네요. 사과를 빼볼게요. 잠시만요. Correct list string.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프루츠에서 remove 과일을 뺀다. 맞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공유를 하면 되나?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일즈포스에서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대한 함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remove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그러니까 몇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를 뺄 거냐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러면 다시 지금 보시면 프루츠라는 리스트 안에는 3개의 3 크기의 리스트 컬렉션이 있고요. 그랬을 때 값이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를 0번째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순서를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코드 안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때는 1번이지만 코드 안에서는 0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애플이라는 걸 빼려면 실제로는 2번째 들어가 있지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뺐겠죠. 이게 0번째일 거고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두 번째에 있는 사과를 뺐기 때문에 처음에 담았을 때는 바나나, 사과, 바나나가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두 번째에 들어있는 애플을 뺐기 때문에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전에 셋에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컬렉션이라는 것들은 전체 크기가 얼마 사이즈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명령어는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프루츠의 사이즈라는 걸 이 안에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과일 3개를 담았기 때문에 과일 담기 괄호 3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각각의 값들이 로그로 보이실 거고요. 하나를 뺀 뒤에는 실제로 과일 빼기에서 괄호 안에는 2, 숫자 2가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담겨있는 과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3개를 담았기 때문에 이 리스트의 사이즈는 3이다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를 뺀 과일 빼기의 부분에서는 바나나 2개가 담겨 있는 것처럼 실제 이 과일이라는 리스트에서는 사이즈가 2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맵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네, set과 list 같은 경우에는 뭔가 키값이라는 뭔가 이름을 달 수가 없이 그 값의 데이터 형태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맵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사과, 누구의 배 이런 식으로 키라는 것을 매핑을 해서 키에 해당하는 값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맵은 키와 값으로 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컬렉션을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형, 이름, 그리고 똑같은 자료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키라는 것은 스트링 또는 인테이저 같은 변수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누구의 과일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것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일을 지금까지 스트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름표가 달린 바구니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맵 같은 경우에는 담는 명령어가 다른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put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키와 value가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정의했듯이 사과와 바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사과와 바나나 2개를 만들고요. 재원님의 사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는 재원님의 사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규님의 바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원님에게 사과만 주기 뭐하니까 바나나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맵에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하나의 주의할 실점은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저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키는 고유한 값입니다. 셋에 담을 때 중복이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키는 이런 식으로 셋이라는 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재원님에게 처음에 사과를 할당해 주고 그 뒤에 다시 재원님에게 바나나 2를 할당해 주면 처음에 내가 할당했던 이 사과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재균님에게는 바나나 1이 매핑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뒤에 바나나를 드렸어요. 네, 사과가 없어지는 거고요. 바나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 맵을 한번 로그로 보게 되면 바나나. 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바나나 노래가. 네, 지금 실행한 디버그를 보게 되면 재균님에게 바나나가 들어갔고 재원님에게도 바나나가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할당을 해줬던 이 사과는 없어진 게 보이죠. 네,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의 과일만 주지 않고 여러 개의 과일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전에 배웠던 셋이나 리스트라는 것을 보셨는데요. 그 내용으로 이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리스트 같은 컬렉션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개의 과일을 할당해 볼게요. 저는 리스트라는 컬렉션을 사용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형이 선언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컬렉션에는 이런 식으로 인티저 값, 정수값, 문자열 혹은 세일즈포스의 레코드 또는 다른 컬렉션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fruits2라고 선언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료형으로 새롭게 만든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재원님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을 건데요. 처음에 재원님이라는 이름에 리스트라는 거를 넣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컬렉션을 선언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재원님에게
하나의 바구니를 줄 거예요. 여러 개의 과일을 담으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전에 선언했던 것처럼 새로운 바구니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재균님에게도 바구니를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재원님과 재균님에게 똑같이 하나의 리스트라는 바구니를 줬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구니를 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그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야겠죠. 그랬을 때는 이 바구니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그래,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값을 어떻게 불러오냐면 fruits의 get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안에 key 앞에 있는 이름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원님의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넣을 거예요. 지금 이 fruits get 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의 리스트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리스트에다가 과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무언가 과일을 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원님에게 사과를 줄 거고요. 그리고 바나나도 줄게요. 그리고 재균님에게는 이전에 줬던 그대로 바나나를 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원님과 재균님에게 바구니를 할당해 줬고요. 그 바구니 안에는 사과와 바나나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 과일 담기 라고 해볼게요. 그 재균님 과일 좋아하시는 거 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하나 더 담아드릴까요? 망고. 네. 망고를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망고라는 걸 선언을 해서 재균님 바구니에 망고를 넣었어요. 네, 그러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줄을 하나 넣을게요. 실행을 잠시만요. 어디서 넣쳤을까? 네, 선언하는 부분이 잘못 선언이 돼 있었네요. void put string 재원님에게 과일을 담아주고 재균님에게 과일을 담아주고 그리고 맞는데 잠시만요. get 네, 바구니를 가져와서 담는 건데 이전의 코드를 복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푸시로 되어 있었네요. 메소드
푸시 또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잠시만요. 아, 프루츠 2에 넣어줘야 되는군요. 그러면 로그도 프루츠 2로 불러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스트링과 스트링인 맵으로 선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하나의 과일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구니를 하나씩 줬고요. 그래서 바구니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뒤에 과일을 담았을 때 재균님에게 바나나와 망고가 들어있고 재원님에게 사과와 바나나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맵이라는 내용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맵의 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set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바구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처리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바구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바구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면 결과는 true와 false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 fruits라는 맵 안에서 contains key라는 함수를 통해서 누구의 바구니가 있는지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되겠죠. 네. 이번에는 다솜님의 바구니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로그를 보게 되면 처음에 바구니를 할당할 때 재균님에게 바구니는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균님 바구니에는 있다라는 true 값이 보이실 거고요. 다솜님에게는 바구니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false라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맵에서 자주 쓰는 함수 중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keyset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으세요. 이 keyset 같은 경우에는 set에 대한 키들로 반환이 될 수 있고요.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트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set의 스트링으로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fruits의 keyset을 적용하게 되면 이 set이라는 것으로 값이 보이실 거고요. 그랬을 때 재원님과 재균님이라는 이름표 키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누구 바구니가 있나요? 해서 keyset을 실행을 해보면 네, 바구니에 할당한 게 재균님과 재원님에게 있고요. 그래서 keyset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 맵에는 어떤 이름표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내용을 많이 개발을 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은 세일즈포스의 ID 값이 있잖아요. 레코드에 대한 그 아이디와 예를 들어서 계정에 대한 값을 담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혹은 어카운트 아이디에 대한 오퍼추니티들을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세요. 네, 그래서 컬렉션에서는 셋과 리스트, 맵이라는 게 있었고요. 저희는 셋은 순서에 상관이 없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과일을 넣어도 하나씩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리스트라는 컬렉션을 봤을 때는 들어가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과가 있든 같은 곶감이 있든 그 넣는 개수만큼 특정한 과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맵에서는 누구의 바구니 그리고 누구의 과일 이런 식으로 선언이 가능했었고 그럴 때 다솜님의 사과다, 재원님의 배다, 재규님의 망고다 이런 식으로 키와 값으로 매핑을 시켜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컬렉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혹시 컬렉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괜찮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컬렉션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에도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익히셔야 나중에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과일 바구니에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뭔가 VIP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조건을 걸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에는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else if 같은 경우에는 이 if라는 명령어 조건이 아니고 다른 조건일 때를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같은 경우에는 if와 if else에 걸리지 않았던 조건들 나머지의 경우의 수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유형이 뭔가 A등급, B등급, C등급 뭐 혹은 VIP 고객, 일반 고객 이런 식으로 선택 목록 값으로 제어되거나 무언가의 특정한 값이 지정되어 있을 때 스위치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로직을 한번 보게 되면요. if문으로 시작을 열 수가 있고요. 그 조건 1에 따라서 참이면 1의 처리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고 조건이 2면 2가 참이면 처리 2를 진행한다. 또는 모두 이런 조건이 아닐 때는 처리 3을 진행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프로세스 빌더를 다뤄보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림을 다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스위치라고 조건을 시작하게 되면 조건 1이냐 2냐에 따라서 바로 처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때는 처리 3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위치와 if, else의 차이는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검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조건이 1인지 아닌지 참거짓을 구별해서 진행을 하고 다음 조건을 또 확인해보고 진행을 한다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떠한 값에 대해서 조건 1인지 2인지 그 외인지를 바로 확인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 장표는 수정해서 나중에 다시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코드로 보겠습니다. 맵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과일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예제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지금 재원님에게는 사과와 바나나가 있고요. 재균님에게는 바나나와 망고가 있는 상태예요. 이랬을 때 if 만약에 재균님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서 망고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 contains라는 거는 하나의 리스트 안에서 이게 담겨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규님은 망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구별을 주기 위해서 대시로 내용을 담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대시에서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if 조건식, 그래서 이게 참일 때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이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하단에 있는 괄호 안의 내용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리 1, 처리 2가 되는 경우죠. 네, 그리고 if else 부분이 빠졌군요. else if. 만약에 이 느낌표는 not이라는 결과물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false
라고 하셔도 무방하세요. 지금 재규님 바구니에 망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값은 true지만 이 true라는 값이 false이면 처리 1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true일 때는 네. 아까 보셨던 그 결과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위에 있는 조건 2개 다 아니고 나머지의 경우일 때는 처리 3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줄여야 되나? 네. 재균님이 망고를 가지고 있다가 아닌지를 파악했을 때 지금 처리 1이 이 괄호 안의 값이 false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고 재균님이 과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결과값이 true이기 때문에 지금 재균님은 망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건을 검색해서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다음 조건을 검색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true이게 되면 다음에 대한 조건은 검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쓰는 게 if else라는 내용이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조건 1, 2, 3에 대한 걸 순차적으로 참거짓을 구별해서 결과를 처리했다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스위치라는 거를 활용기능을 해볼 거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대상, 그러니까 변수가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 조건 값으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볼게요. 네, 스위치라는 문법은 스위치 온 대상에 대한 거고요. 이전에 망고를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망고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트링 망고라는 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망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료형은 문자열. 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when에 대해서 조건 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문자열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이 망고라는 애는 사과일 거야. 또는 망고라는 애는 바나나일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망고로 갈게요. 망고일 거야.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는 바나나다 다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망고라는 스트링 문자열을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예로 보면 고객이 등급이 일반 고객이냐 VIP 고객이냐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줄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실행을 해보면요. 네, 요 밑에 36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망고라는 거는 망고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라서 망고는 사과입니다 라는 결과가 보이지 않은 거고요. 이 망고는 망고라는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고는 망고이다 라는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망고라는 게 정말 사과와 망고가 아닐 때는 바나나이다 라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려면 망고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네. 바꿔서 진행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망고라는 거를 다른 걸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망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배는 사과도 아니고 망고도 아니기 때문에 바나나다라고 처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것은 내가 이 값 안에서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때 무언가의 처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건문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없으면 네, 다음 반복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사말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5명의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손창주입니다. 라는 말을 5번 해야겠죠. 그 내용을 반복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로그를 남기게 되면 5번의 로그가 필요하실 거예요. 5번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로그도 마찬가지로 5번 찍히겠죠. 네, 이렇게 불필요하게 동일한 코드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이 반복문에서는 for each 그다음에 while, do while이라는 4가지의 방법으로 반복을 처리할 수가 있으세요. 각각의 내용을 프로세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화면 전환하셨는데
다른 화면 보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차. 지금 혹시 그 디벨로퍼 콘솔 화면 보이시나요? 아니요. 전환 안 됐어요. 디벨로퍼 콘솔도 전환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지금 디벨로퍼 콘솔 화면 보이시나요? 너무 잘 보여요. 네네. 네, 그럼 앞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손창주입니다 라는 인사말을 작성을 했고요. 5명의 사람한테 마찬가지로 인사를 할 때는 네, 사람 1, 사람 2, 5명의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죠. 하지만 코드에서는 이렇게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거를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문법을 통해서 반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4가지는 for, for each, while, do while이라는 문법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장표를 보면서 각각의 이 문법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for each, while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도식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초기값이나 뭔가 처음의 값에 대해서 조건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 조건이 부합됐을 때는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for 같은 경우에는 뭐 5번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i가 1일 때 5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i가 5와 작거나 같은지를 판단하게 되면 처음에 i가 1이니까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초기값을 선언을 하고 이 조건에 따라서 값이 참인지를 구별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처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처리가 진행됐는데 이 i라는 값이 변화가 없으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i라는 값이 계속 맨 마지막에 하나씩 증가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i가 1일 때 조건에 부합되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2일 때 또 조건이 맞겠죠. 그래서 똑같이 인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코드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값을 선언을 했고요. 몇 번 반복할지를 지금 조건으로 걸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부합하면 처리를 할 거고요. 부합하지 않으면 이 for문에서 끝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처리가 진행되고 나서 i 그러니까 i에 1을 더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맨 마지막에 이 증감식이라는 거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인사말을 선언한 줄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진행한 식이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5명의 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 위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6줄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만큼
시스템이 부하를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뭐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for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줄을 쓰지 않고 지금 보이실 때는 4줄이지만 나중에 다른 반복문을 쓸 때면 더 적은 줄의 코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분자를 지어서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똑같은 결과물을 보이게 될 거고요. 코드 수는 아래에서 진행했던 방식이 더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반복 작업을 줄임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코드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네, 다음은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리스트 같은 컬렉션 안에 담아있는 값들을 전부 다 반복으로 돌릴 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과일 바구니 한 번 더 가져올게요. 해서 네, 이렇게 3개의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있다고 봤을 때 각각의 값, 그러니까 스트링, 과일이 있을 거고요. 이 과일을 담는 바구니, 프루츠를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일 바구니에 있는 각각의 값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앞에서 배웠던 조건문을 쓸 수도 있겠죠. 뭐 사과, 바나나,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for each문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를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과일 바구니를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 바구니 안에 사과, 바나나, 망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 바구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에 맞는 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거고요. 전체 바구니, 이 바구니 안에 3개의 과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3번 조건문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있는 사과일 때 이 과일은 사과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입니다 라는 게 로그로 남게 될 거고요. 다음에 바나나이니까 사과가 아닌 바나나 이 경우로 조건을 감지해서 이것은 바나나입니다 라고 로그를 나타낼 거고요. 마지막으로 망고는 사과도 바나나도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의 경우 조건으로 인지가 돼서 이것은 사과도 바나나도 아닙니다 라는 로그가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구분자를 짓기 위해서
점선을 추가했고요.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되면 네,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바구니 안에 사과, 바나나, 망고가 들어있는데 그 각각의 항목들을 반복해서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사과였기 때문에 조건문에 해당하는 스위치 조건문에 해당하는 when 애플에 걸려서 이것은 사과입니다 가 추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은 바나나, 그 다음은 망고였는데 그건 사과도 바나나도 아니다 라고 로그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반복문의 for each까지 보게 됐고요. 그 다음은 while이라는 조건식을 보게 될 거예요. while과 for는 같은 로직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for로 시작했을 때 뭔가를 선언해서 조건에 부합하면 처리를 하고 그 맨 마지막에 증감식으로 값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이 while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조건식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조건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조건식에 부합되는 혹은 이 조건식의 값이 변경될 수 있게끔 마지막 처리를 함으로써 이 반복문을 밖으로 끝내게 되는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하게 되면, 네, 바구니는 잠시 지우고요.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활용해서 while문을 작성을 해 볼게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조건에 걸 수 있게 선언이 되어 있는 값이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i는 1, count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while이라는 안에서 함수 안에서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true 또는 false라는 값으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처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저희는 인사라는 걸 쓰고 있으니까 hello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포문과 똑같이 진행을 하려면 조건식에는 count가 5보다 작거나 같은지 라는 조건식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반복문 안에서 무언가 증감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건에 따라 값이 변경될 수 있게끔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count에 하나씩 더해 볼게요. 이번에는 2개씩 더해 볼까요? 네, 이렇게 2개씩 더하게 되면 맨 처음에 count는 1이니까 인사를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는 1에서 2가 증가하니까 3이 될 거고요. 이 3은 마찬가지로 5보다 작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에서 또 2를 더했으니까 이 값은 5가 될 거고요. 5는 5보다 작거나 같죠. 같은 값이니까 똑같이 hello라는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7이 될 거고 이거는 5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용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이 반복문이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구분자를 지었고요. 네,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카운트는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while 안에 count라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하는 로그를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1이었으니까 로그를 찍었고 다음에 2를 더했는데도 3이어서 5보다 작으니까 인사를 했고요. 다음에는 5인 값이니까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는 값이니까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최종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for문과 while은 같은 처리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해서 반복을 한다. 과일 바구니에 3개의 과일이 있었고요. 각각의 사과, 바나나, 망고에 따라서 처리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for each, while이라는 내용을 다뤄봤고요. 반복문에서 하나 마지막 남은 거는 do while이었죠.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했던 3가지 반복과 다른 진행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 처리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do에 있는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서 진행했던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요. 다른 부분을 코드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혹시 디벨로퍼 콘솔로 화면 보이는 거 맞을까요? 네, 디벨로퍼 콘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do라는 부분에서 반복 처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조건문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종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처리는 마찬가지로 인사를 할 거고요. 이 조건은 카운트였죠. 카운트가 5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볼게요.
위의 식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카운트를 1로 진행했을 때 2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반복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하는 걸로는 처음에 카운트가 1이었고요. 2를 먼저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헬로라는 인사말을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문인 1이 5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판단하고요. 이 값이 true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카운트를 2로 늘렸죠. 그러면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될 거고요. 이게 1회차. 그 다음에 2회차의 경우에는 3을 비교를 하게 되겠죠. 조건문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값은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이 2를 더해서 5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3회차에 5라는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뒤에 5 더하기 2가 7이기 때문에 이 값은 4회차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7이 5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작 2가 될 거고요.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카운트의 값을 보게 될 거고요. 카운트가 1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2를 더해서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2회차에도 마찬가지로 3회차에도 앞서서 했던 진행과 같이 똑같은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문법을 인지하셔서 가장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 결과물을 초래하더라도 내게 조금 더 익숙한 문법을 통해서 코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과일 바구니에 곶감이 2개, 사과가 2개, 배가 1개가 담겨 있고요. 이때 재원님에게 곶감 2개를 그리고 배 1개를 줬고요. 나머지는 다솜님에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솜님은 어떤 과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구니에는 이렇게 5개의 과일이 들어있을 거고요. 재원님에게 곶감 2개와 배를 줬으니까 네, 재원님에게 과일을 총
네, 3개를 줬죠. 그러면 다솜님에게 남아있는 거는 클릭이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과 2개가 할당이 되겠죠. 이 내용을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 네, 요거를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 네, 이전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고요. 곶감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창준님 화면 전환 혹시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네. 지금 프레젠테이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아, 드라이드 감. 네, 드라이드 감이라는 걸로 작성을 해볼게요. 곶감이 2개 있었고요. 사과도 2개 있었어요. 그리고 저건가요? 네, 그 다음에 배가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과일 바구니. 잠시만요. 뭐가 이거 필요 없구나. 과일 바구니에 사과 2개. 네. 복사가 안 되지? 네, 발음이 어렵네요. 이거. 네, 곶감 1과 2가 있고 배가 있겠죠. 그러면 곶감 1, 2도 넣었고 네, 배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먼저 로그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과일 바구니 개수는 사이즈라는 명령어로 썼다고 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그냥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과일 바구니에는 사과 2개, 곶감 2개, 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반복문과 조건식을 통해서 각각의 바구니를 나눠 볼게요. 문제에서 봤을 때 곶감과 배는 재원님에게 줬고요. 다솜님에게는 다른 걸 줬어요. 그러면 이 컬렉션 안에 있는 반복문을 쓸 때는 for each라는 반복문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for each 구문을 활용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for each에서는 each에 해당하는 게 값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뒤에 컬렉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컬렉션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스트링으로 저희가 넣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스트링을 이렇게
과일이라고 넣을 거고요. 이 컬렉션에 대한 대표 이름은 fruits라고 되어 있으니 fruits라는 컬렉션을 넣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로그를 찍어 볼까요?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반복돼서 찍히는지 한번 로그로 볼게요. 이렇게 로그를 찍어보면 처음에 저희가 과일 바구니에는 이렇게 넣어놨었고요. 과일 5개를.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의 항목을 이렇게 결과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값을 따로 꺼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안에서 저희가 조건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이전에 스위치라는 조건문을 한번 썼으니까 이번에는 if else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건 1이 들어갈 거고요. if else if에는 조건 2가 들어갈 거고 else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의 경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곶감과 배는 네, 재원님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fruit은 곶감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fruit은 배인가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솜님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로그를 작성해 볼게요. 이 과일은 재원님에게 줄 거니까 프루트는 재원님 거입니다. 거예요. 될 거고요. 그 외에도 if else를 통해서 다른 배의 경우에도 재원님 거예요가 될 거고요. 나머지 과일은 다솜님 거예요 라고 찍을 수가 있겠죠. 네. 조건문은 뭐 if else, else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저희가 오어 구문이나 and 연산자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if 안에서 fruit이 곶감이거나 배이면 재원님 거예요 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솜님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문 1 플러스 조건문 1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반복문 1 플러스 조건문 2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do.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로그를 살펴보면 처음에 과일을 선언을 했고요. 반복문 1, 조건문 in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for each를 통해서 사과일 때는 다솜님 거예요. 다음에 사과일 것도 다솜님 거고 곶감일 때는 재원님, 곶감일 때도 재원님, 배일 때는 재원님 거예요. 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반복문, for each 반복문에서 이번에는 오어 연산자를 활용해서 썼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문과 조건문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문제에서 다솜님께 어떤 과일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결과만 보기 위해서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바구니를 다솜님과 재원님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다솜님에 있는 바구니만 로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름이 담긴 바구니를 쓰기 위해서 키와 밸류로 연결되어 있는 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맵을 정의를 해볼게요. 온드 프루츠라고 하고요. 똑같이 선언한 변수를 이렇게 해서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for each라는 반복문을 통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야겠군요. 네, 맵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푸시라는 명령어를 썼어요. 그래서 재원님에게 바구니를 하나 줄 거고요. 다솜님에게도 바구니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디버그를 할 때는 재원님 거니까 재원님 바구니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맵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get이라는 함수로 사용을 했고요. 재원님 거니까 재원님 바구니를 가져와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재원님 바구니 A 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솜님 바구니니까 님 바구니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가져온 값이 리스트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get을 통해서 맵에 있는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한 거고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요거는 그냥 참고용이고요.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으니까 그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야겠죠. 리스트는 add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루트를 재원님 바구니에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솜님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반복 처리를 하고 저희가 두 개의 바구니로 나눠서 처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 구분자가 안 지어 있어서 헷갈리시겠네요. 이 로그가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요거를 빼고 각 바구니에서 들어있는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담겨 있는 걸 봐야 되니까
이전과 담은 후의 로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과일이 5개가 있으니까 5번 반복을 할 거고요. 맨 처음에 있었던 과일부터 리스트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확인하니까 애플에 있는 것부터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다솜님 거니까 처음에 다솜님 바구니에 담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과를 담은 거고요. 두 번째 것도 사과니까 다솜님에게 넣었겠죠. 그래서 담기 전에는 사과 하나가 있었는데 담은 후에는 사과가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곶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재원님 바구니에 담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곶감을 담아서 하나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네 번째 것도 곶감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곶감을 담기 전에는 하나만 들어있는데 네 번째 곶감을 담으면서 2개의 곶감이 들어간 거고요. 마지막 거는 배였어요. 그래서 배도 재원님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재원님 바구니에 담기 전에는 곶감이 2개만 있었고 그 다음에 배를 담았기 때문에 담은 후에는 곶감 2개, 배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로그를 찍어보면 다솜님에게는 사과 2개가 있는 거고요. 재원님에게는 곶감 2개와 요 배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다솜님 거만 궁금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문제의 정답은 다솜님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앞에서는 설명한 내용 그대로 로그가 계속 작성이 됐을 거고요. 맨 마지막 정답은 다솜님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는 사과 2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과일 바구니에 과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에서 되게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고객 구분이 일반에서 VIP로 변경됐다. 그랬을 때 이 고객에게는 VIP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값을 변경할 때에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도 무궁무진하게 조건과 반복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 컬렉션에 대한 부분과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이제 저희가 총 4회차에 걸쳐서 개발에 대한 내용과 개발에 대한 문법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거라는 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트리거에서의 각각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를 처음에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일즈포스에서 뭔가 데이터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시면 각 트리거에 대한 명칭들을 이해하기가 더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플로우를 가지고 왔고요. 처음에 데이터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 데이터를 삭제해서 휴지통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 언딜리트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먼저 세일즈포스는 시스템에 대한 확인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정의된 값이 읽기 전용인지 아니면 필수 값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지금 이벤트를 진행한 사용자의 권한이 지금 올바르게 진행이 된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유효한 필드의 값인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통화나 아니면 숫자라는 값에 뭔가 문자열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올바르지 않은 형식이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해서 이 단계에서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필드에 정의된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255자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랭스가 255까지가 맥스인데 그 255 혹은 80 이런 식으로 정의된 길이보다 더 길게 작성이 되어서 데이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오류를 먼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검증을 진행한 다음에는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자동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트리거가 발동이 되는데요. 트리거라는 자동화가 실행되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값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트리거라는 자동화는 이벤트 발생하기 이전인 before 트리거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정의한 개체에 대한 확인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중복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을 검토한 뒤에 애프터 트리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리거가 다 실행이 되면 이제 할당 규칙이라든지 자동 응답 규칙이라든지 혹은 워크플로우를 아니면 프로세스 빌더 등등의 자동화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끝이 난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부터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자동화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플로우로 검토를 해봤고요. 이 플로우에서 보시면 지금 트리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거의 다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게 새로 생긴 값이냐 라고 확인을 하려면 트리거에 이게 새로 생긴 값인지 라는 trigger.insert라는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등등의 값들이 검증이 조건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인서트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했다 라고 하면 이 trigger.isInsert는 true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거고요.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업데이트 된 건 아니기 때문에 is update 같은 경우에는 false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트리거라는 하나의 코드 안에서 before와 after를 모두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트리거가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동화를 제어할 것이냐 라고 확인을 할 때 is before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리거가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후에 트리거가 작동이 되는가 라고 확인할 때는 trigger.isAfter라는 컨텍스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하나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벤트 시점에 따라서 트리거가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동한 트리거냐 그 이후에 발생한 트리거냐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벤트가 새로운 값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값을 변경한 건지 혹은 이 값을 삭제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벤트 유형을 나눠서 조건을 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만 건다고 저희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뭔가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 이벤트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대상 레코드를 저희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trigger.new라는 것을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한 레코드 리스트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을 trigger.new라는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정에 대한 업데이트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리스트 어카운트 업데이티드 어카운트다 ACCT다 라고 하면 trigger.new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맵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를 담는 것처럼 이 정보를 맵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맵에 모든 세일즈포스의 레코드는 ID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맵의 ID 값과 해당하는 자료,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요. 이거는 뭐 updated count라고 하면 trigger.newMap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new라는 거는 이벤트가 일어나서 실제 결과값, 그러니까 이벤트 이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ew라는 용어가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대로 old라는 값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 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카운트라도 진행을 마찬가지로 하면 before date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줄일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맵은 이런 식으로 이전의 값으로 id와 레코드 값으로 키 매핑을 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가 발생하는 게 하나의 레코드만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데이터 로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벤트의 대상 레코드가 몇 개인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로 많이 다루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리거 컨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trigger.new나 trigger.old라는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는 데이터를 곧바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로 뭔가 진행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라고 하면 뭐 인서트해서 레코드를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쓸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같은 레코드에 대해서 뭔가 계속 업데이트를 치게 되면 계정 정보가 특정한 값에서 다른 A라는 값에서 B라고 변경이 됐을 때 그 A라는 레코드를 이지 애프터라는 이벤트 시점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한 번 변경이 됐는데 또 변경을 했으니까 트리거가 감지할 거고 트리거가 또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이러한 무한반복 트리거일 때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efore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trigger.new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흐름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efore 트리거가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before 트리거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 거의 내용을 다시 변경해서 저장을 한다면 트리거 변경한 값을 뭔가 데이터로 다른 값으로 바꿔서 반환을 시킬 수 있고 그 뒤에 애프터 트리거가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트리거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트리거에서는 이미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 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trigger.old는 이전에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의 값은 읽기만 가능하다. 이 올드에 대한 값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rigger.new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일어난 다음의 결과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트리거 안에서 바로 삭제할 수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트리거 컨텍스트는 하나의 플로우 안에서 각각의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 구별한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동화냐,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자동화냐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된다. 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렸던 강의는 컬렉션,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그리고 트리거 컨텍스트라는 내용까지 다뤘고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샘플 코드들을 한번 직접 디벨로퍼 콘솔에서 실행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